러시아가 7월 달에도 한 10일 정도 배를 잠갔고 네. 정말 시설 장비 점검일까? 네, 이미 모든 뉴스에서 과연 시설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다 핑계일 뿐이라고 이제 정치적 보복이다. 지금보다 값이 더 비싸진다고요? 아이, 더 비싸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이제 지금 우리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2주 동안 연속으로 좀 빠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자, 해외 선물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갖춰가는 우리 방송 해적입니다. 네, 해적의 김성준, 김성주입니다. 자, 고독이래. 구독과 좋아요는 네, 필수로 꼭 챙겨주시고, 저희가 지난 시간 원자재 이제 이슈, 지금 원자재 이슈는 뭐 계속 다뤄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천연가스에 또 추가로 유가 한번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름값이 비싸죠. 그렇죠. 네.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국 기름값은 비싸고 네, 여전히 차 몰고 다니기가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라고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2달 전에. 2달 전이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없죠. 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서 증산을 해달라. 가지고. 근데 사우디 왕세자는 네, 보기 좋게 바이든을 퇴짜를 이제 내게 만들었죠. 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네. 감산 얘기까지 심지어 했어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감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우디나 이제 이 바이든이 실제로 사우디를 방문하고 나서 푸틴이 이제 바로 사우디 왕세자랑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를 하고 이것도 공개가 됐죠.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원유를 뭐 급진적으로 증산할 수는 없다. 할 상황이 네, 아니다. 네, 할 상황이 아니다. 컨트롤 서로 상호간의 작용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에서도 여기에 동조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펙 중동에서도 동조를 했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대회인데 러시아는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는 뭐. 어차피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졌으니 주요국에서 일단은 뭐 인도나 중국 빼고는 뭐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유가가 좀 그래도 90불대, 80불대 후반까지도 한번 떨어졌어요. 85불, 86불까지도 떨어지다가 뭐 네. 지금 뭐 80불 그 후반? 네. 90불 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참 미국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실제로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셰일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거든요. 네. 미국은 셰일 오일 업체들이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하게 원유 공급량이 확 늘 수는 있겠죠. 이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셰일 이야기를 다뤘듯이 셰일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크게 반응을 안 하죠. 예,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워낙 손해봤던 거 부분을 이미 만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캐시카우 캐스를 계속 쌓아야지 네. 나중에 만약에 과거 같은 그런 났을 때 쓸 수 있는 게 있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올해 안에는 이런 셰일의 다시 원유 시장에 이전 같은 이제 셰일 혁명 같은 조이는 원유 시장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하락됐을 때 우리 차장님께서는 그 내용들 한번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100불, 110불, 120불, 130불 때까지도 올라갔던 원유가 네. 갑자기 80불대로 뚝 떨어진 거에서는 이제 미국의 조금 노력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원유 상승 계속 상승해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9점 넘었고 네. 두 자릿수까지는 아직은 안 갔지만 네. 뭐 영국은 갔다 왔지. 네, 영국은 맞아요. 갔지만 네.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의 가장 대장인 원유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전략 비축률을 계속 풀기를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아니면 이제 뭐 원유가 필요한 다른 나라, 뭐 지금 뭐 유럽 쪽이 많이 힘드니까 네, 유럽 같은 데 수출을 많이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공급을 많이 공급망 자체를 공급한테 확 늘려버리니 네. 뭐 미국이 다시 아시다시피 거의 생산량은 거의 전 세계 탑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중동도 있지만 네. 셰일 플러스 원유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생산량 탑이니까 네. 거기서 탑인 나라에서 이제 공급을 확 풀어버리니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됐고 거기에 또 지금까지 계속 조금 뭐 연초까지 묻혀져 있던 이란과의 그렇죠. 핵 네. 합의가 갑자기 수면 위로 뭐 갑자기 그 뜨고 올라왔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사우디 쪽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란 쪽에서 조금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이란도 지금 계속 제재가 서방 국가들한테 제재가 들어오니 그렇죠. 이란 내에서도 경제 활동이 힘들고 근데 이제 또 미국하고의 상호작용이 좀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러면서 서로 뭐 한두 개씩 양보를 하고 조금 수위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이제 풀린다. 그러면 이제 또 공급량이 확 뭐 늘어날 어느 거고. 정도 많이 리커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제가 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중국의 이제 공식적인 창고가 아닌 보세 창고. 네. 이제 그냥 보통 동네에 있는 그런 네, 창고들이죠. 보세 창고에 이란산 원유가 엄청나대요 지금. 음. 그게 또 제재만 풀리면 그게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니. 아, 네.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그쵸. 또 터졌죠. 네, 그 어디죠? 그 전부 다 선전, 청두 뭐 네, 이런 나라들. 청도 쪽에 도시에서. 아예 1,0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 1,500만 명이 넘죠. 네. 그 도시를 아예 봉쇄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이 줄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은 미국이나 아랍이 많이, 중동이 많이 하지만 소비는 또 중국이 거의 또 탑이잖아요. 네, 또. 그렇죠.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인 만큼 그 원유 사용량도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수요가 지금 코로나에 이쪽은 이제 완벽한 이제 면역이 아니라 깨끗한 뭐 0% 목적으로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제로 코로나. 네, 제로 코로나를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솔직히 힘들죠.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 청도 도시 자체를 이제 청도시 자체를 이제 1,500명이 넘는 이 큰 도시를 봉쇄를 했으니 뭐 여전히 이 성이 막 다시 이제 좀 살아나면 저 성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들이 주요 지금 막힌단 말이죠. 수요가 확실히 네.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조업 관련 지표들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옛날 과거의 중국 정선 시대처럼 뭐 제조 구매자 지수가 뭐 54억까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차이신 구매자 지수가 오랜만에 5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죠. 이번에는 이제 49포인트로 떨어졌단 말이죠. 위축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확실히 하니까 위축이 되고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 한국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랑 같이 가자 이제는 네. 좀 그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네. 아예 없다라고 딱 공포를 해버리니 네. 여기서 한번 봉쇄됐어 풀렸네 또 여기서 봉쇄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경제 활동이 다 죽어버리는 네. 거죠. 이게 중국이 큰 성들은 뭐 우리나라만한 나라의 큰 성들이 갑자기 이제 경제 활동이 아예 멈춰버리잖아요. 멈추는 거니까.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모양이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유가가 툭툭 빠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소식이 들릴 때마다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해서 다시 이제 코로나 PCR 검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 또 풀리고. 오픈이 된다 했을 때는 또 가격이 또 이제 수요가 좀 되살아난다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이런 이유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가격이 빠지는 오히려 이제
공급망도 좋진 않지만 수요도 같이 수요도 줄면서. 같이 해주면서. 근데 대신에 이게 이제 이유를 들자고 하자면 반대로 이제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미국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비축량 다 풀어 이란과 핵합의 옛날에 했던 거 하나는 양보하자 해가지고 또 합의를 또 하려고 노력해. 네. 중국은 또 수요가 또 줄어들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가격을 조금 밑으로 좀 내려놨더니 네. 사우디아라비아 또 원유 거의 또 수출국 탑이잖아요. 얘네들 네. 또 얘네 나라들이 지금까지 100불, 110불 봐서 돈 많이 벌었죠. 네, 그렇죠. 알람코부터 시작해서 네. 알람코가 지금 시가총액 1위인데 전 세계 그렇죠. 1위인데 전 세계 1위가 됐죠. 근데 80가 떨어지니까 그 10불, 20불이 아쉬운 거야. 네, 그렇죠. 아쉽겠죠. 아쉬워. 당연히 아쉽겠죠. 그러니까 옛날 100불, 110불 됐을 때 우리 좋았잖아. 네. 조금 덜 생산하자. 아람코가 또 사우디 국영기업이니까. 나라의 돈을 늘려주는 이제 기업이다 기업이니까.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이익을 노린다는 생각을 회사의 이익 이꼴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 감산해볼까? 이런 이야기까지 솔직히 나오고 있는 게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혀 동조하지 못하는 네, 거죠 지금. 동조하지 못하는 되게 동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만 일단 좀 살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가는 좀 더 것 잘 같아요.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제 9월 2일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날 이제 10월 오펙 정례가 있으니까 네. 오펙 플러스 정례가 있으니까 그때 10월에 증산량, 감산량 어떻게 될 건지가 아마 조금 얘기가 나올 거니까 네. 이제 일단 미국의 노력에 사우디가 좀 참을 좀 껴졌다. 고춧가루 좀 제대로 좀 뿌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를 잠갔죠? 또 장갔죠. 31일 날에. 네.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가 일단은 비상인데 유럽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지금 뭐 원유 심지어 석탄까지 쓰고 있으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유가 상승에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시죠? 뭐 거의 유럽은 겨울을 날기 위해서 여름철에 가스를 모아두는 나라들인데 네, 그게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전기 생산부터 뭐 모든 제조업 이쪽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돌리는데도 미국은 유럽은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가스 비축량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뭐 공장 돌리는 시간도 줄이고 뭐 그렇게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또 대체제로 원유까지 하고 쓰고 있으니 아무래도 올 겨울에는 다시 가격이 뭐 90대 뭐든지 후반 한번은 100불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긴 만약에 합니다. 지금처럼 러시아가 7월 달에도 한 10일 정도 밸브를 잠갔고 네. 이번에도 오늘인가 내일까지 잠그는가 5일 정도 잠그는 거고 네. 핑계는 시설 장비 점검. 그렇죠. 근데 정말 시설 장비 점검일까? 네, 이미 모든 뉴스에서 과연 시설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다 핑계일 뿐이라고 이제 정치적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복이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러시아는 밸브를 잠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밸브를 잠그는 횟수, 잠그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거를 무기화, 정말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불안감이 조금 이제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진다고요? 더 비싸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이제 지금 우리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2주 동안 연속으로 좀 빠지고 빠졌더라고요. 있죠. 우리나라 지금. 근데 이게 다시 지금 올라간다 하면은 왜 SUV 큰 거 몰고 다니는 분들은 이제 경유가 뭐 SUV뿐만 아니라 뭐 트럭뿐만 아니라 그런 경유 휘발유가 네, 뭐다 거의 비싸니까, 100원 이상 비싸니까. 차이가 나던데요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쪽 제조업이나 아니면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려움을 당분간은 조금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조금 그러면은 생각드네요. 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럽이 만약 겨울에 가까워지면은 진짜 꽝꽝 얼는 여름에는 이번에 더웠으니까 이번 영국이 사상 최대 온도까지 뭐 4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겨울에도 반대로 이제 추울 거란 말이죠. 추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부 다 결국은 현재 지금 금수 조치를 내린 거를 미국에서 이제 금수 조치 동의하라고 해서 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지금 조금 어쩔 수 점점 없이 러시아 완화가 되지 않을까. 러시아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럼 러시아산 이제 원유나 가스가 이제 좀 공급이 되면 될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겠네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전쟁 이슈로만 보면은 요즘은 또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는 영향도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말 그대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러시아 본인 군인보다는 이제 뭐 외부로부터 이제 용병들을 쓴다거나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이지만은 친러시아 그쪽의 군인들을 이용을 해서 전쟁에 이제 투입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솔직히 지금 유리하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시장만큼은 확실하게 러시아가 키를 잡고 우위를 있다. 가지고 있다. 키를 갖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날씨가 겨울이 추워지면 질수록 러시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유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글로벌 유가 시장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겨울에 이제 이 4분기 후반에 그 파종 신규 이제 겨울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기로 했는데 그때 맞춰서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점 가격이 이미 CME 거래소의 천연가스는 입방미터당 9불이 넘었단 말이에요.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4불, 5불, 이전에 3불, 4불 때 가격이 지금 9불이란 말이죠.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2배가 뛰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뛴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뭐 조금 더 러시아 쪽에는 힘이 실리지 않나 이런 것들. 천연가스 제가 보기에는 천연가스나 에너지 섹터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격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연도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그 안에 조그마한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뭐 100불을 다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고 이게 원유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았다 싶었더니 계속 부가적인 공급망 이슈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이슈 플러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국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 쪽의 이슈가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도 같이 줄어. 별로 그래서 이슈가 서로 이제 뭐 흔히 말해 똔똔 되면서 이렇게 또 없어지고 여전히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모니터링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유가도 하루하루가 솔직히 일비하면 안 되는데 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 이게 뭐 어제는 뭐 3% 빠져 오늘은 2% 올라. 네. 이러니 뭐 지금 유가를 해외 선물 거래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는 말씀을 현 드릴 수밖에 시점에서는 없죠. 우상향이라 보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변동도 너무 커. 이 개인이 버티기에는 뭐 돈이 정말 많이 있으신 분은 변동성을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버티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모든 상품을 어떻게 들어가든지 지금은 짧게. 그렇죠. 짧게. 그리고 원유도 이제 마이크로 상품이 있잖아요. 작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 걸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다. 뭐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다 하면은 좀 더 내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제 일반 사이즈로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CME 거래소 뭐 이게 홍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마이크로 상품이 내추럴 가스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지금 미니 내추럴 가스 미니까지는 있으니까요. 뭐 마이크로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거래를 지금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래 거래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올해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뭐 이게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은 일단은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을 거래를 해보시는 게 그리고 지금은 모든 해외 선물 상품들이 대부분 지금 빅 사이즈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으니까 지금 작은 사이즈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투자는 쉽지가 않으니 요거에 대해서도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순간 이 잭슨홀 이후에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이제 파월 의장 계속 지금 지수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5일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5일째. 여전히 쉽지가 않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뭘 들어가도 계속 꼬꾸라지는 시장 같은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상품들은 또 있어요. 네. 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서 다 빠지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서 자 매도 숏에 전부 다 나는 풀베팅 해보겠다. 그런 매매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그럴 거면 매매하시면은 괜히 이제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아. 그런 식의 매매하지 마시고 굉장히 지금은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될 시기고 많은 정보를 뉴스를 계속해서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차장님 저희가 원자재 이야기를 했지만은 9월 달에 이제 FOMC가 또 있잖아요. 2달 만에 FOMC가 9월 20일 이 날이었죠. FOMC 직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다뤄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0.75로 올리느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은 0.5의 빅 스텝이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0.75가 조금 더 높죠. 조금 높죠. 가능성이 조금 넘으니까. 높으니까. CME 페드와치가 50%를 넘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랑 미국의 현재 금리 차이가 지금 똑같은데 아니죠. 그쵸. 상당히 똑같으니까. 상당히 똑같죠. 근데 미국이 이제 0.75로 그럼 0.75만큼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생각하기는 쉽지만은 별로 생각하고 외화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하다 보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11월, 12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뭐 0.5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밟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이슈에 맞춰서 그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더 오른다는 거죠.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주식 시장이 더 침체가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 뭐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추석도 힘들고 지금 계속 힘든데 연말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대 달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은 FOMC 여기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시장, 금통위 시장, 금통위 결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상 이런 것도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차장님 원유에 대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파생되는 뭐 천연가스도 해주셨고 다음 시간에 일단은 저희가 만나보는 거는 자 FOMC 가지고 끝나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걸로. 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는 분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투자하기 뭐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 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사에서 일하는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제로 증권사가 올해 실적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작년 대비 50% 미만으로 50% 떨어진 떨어졌으니까. 회사들이 많죠. 90%예요. 90%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안정적인 매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